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운영체제가 동작하고 있지만 결국 CPU라는 하나의 기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 짜면 버그란 게 들어요. 버그 안 주거든요. 버그 중에 치명적인 버그도 있어요. 디바이드 바이 제로, 널 포인트 액세스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고 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다운되는 경우는 드물죠. 없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내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죽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OS는 제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한 프로그램이 이런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류가 생겼을 때 전체 CPU의 이후 실행이 다 멈춰버리는 이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다 교통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인간이 만든 거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의 충돌,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권한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아주고 해가지고서 한 프로그램의 오류 혹은 한 프로그램의 악의적인 행동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도록 요즘 이제 바이러스나 해킹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오류까지 그런 의미에서 제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것들, 운영체제라는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추상화시켜 제공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프로그램들 사이의 충돌을 제어하는 그런 이러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또 설명하냐면 항상 실행되는 우리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고 끝내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얘는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끝날 때까지 항상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항상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을 거기 나오는 것은 커널이라는 것을 씁니다. 커널, 핵심. 그래서 운영체제를 커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예. 빨간 세 장인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학교가 더 주셨는데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운영체제고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이제 기능,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하게 된 겁니다. 현대, 특히나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서 운영체제 없이 이제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운영체제라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남은 한 장에서는 이 운영체제에 한 장뿐만 아니라 뒤로는 뭐가 비슷해요? 운영체제 역할,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기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이런 개념을 해야 됩니다. 아까 프로세스라는 말 이제 했잖아요. 프로세스라는 관리, 메모리도 관리하고 전환 형식의 파일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 뒤에 또 여러 가지 I/O 장치들,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이런 거 해야 되고 네트워크 따로 있네요. 또 이제 I/O 장치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운영체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아까 제어 프로그램과 연관지어 가지고 보안 이런 게 있습니다. 보호 이런 게 앞에서 얘기했던 제어 충돌을 묻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 운영체제와 어떤 운영 프로그램 사이에서의 보호, 그리고 보안은 해킹,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바이러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인간 세상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알죠? 바이러스는 절대 멜웨어나 이런 건 절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그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멜웨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절차가 있었던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워낙 교묘해져가지고 웹브라우징만 해도 막 들어오는 게 되지만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나한테 해악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충돌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컴퓨터는 선의의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만 적당하게 자원을 할당받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복잡해지니까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운영체제가 막아주는데 그런 멜웨어나 바이러스, 해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 보호가 약한 부분들을 꼬집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커들은 시스템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100%
방금 얘기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중재자 역할, 추상화 역할 이걸 정말 이상적으로 편리하게 만들고 이상적으로 공부하고 하지 못합니다. 허점이 있다는 거죠. 버그일 수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조상 그런 허점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삐집고 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충돌이 나는 거 이런 걸 막아주는 것도 사실 운영체제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고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게 될 주요한 이제 유닛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 결국 소프트웨어 설계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역할인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 또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인가를 쭉 배워가는 거죠. 오늘 하나만 꼭 알아두고 가자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도대체 이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일 거냐라는 걸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도 이게 가장 핵심이다,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흐름에서 이겁니다. 이걸로부터 모든 이런 기능들, 역할들의 필요성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 또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표현됩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 어떤 컴퓨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도 중재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옛날 도시 시절 필요한데 요즘 최근의 컴퓨터는 이건 100% 딱 열고 컴퓨터 부팅시키고 나면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정말 동시에 돌고 있어요. 내가 더블 클릭한 게 여러 개냐? 그게 아니라 내가 더블 클릭을 여러 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부팅된 그 순간부터 프로그래머로서는 여러 개가 동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을 때는 그냥 처음에 부팅한 그게 OS야, 운영체제야 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엄격하게 얘기해가지고 운영체제는 커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널이 운영체제인 거고 프로그램은 그 위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다 그냥 다 프로그램인 거죠. 사용자들 탐색기, 파일 탐색기 또는 그 작업 관리자 또 웹 브라우저 이런 등등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 컴퓨터는 하나의 컴퓨터를 동작할 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한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것처럼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에 갖다가 나중에 이제 모르겠는지 아직 모르고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운영 이걸 누가 해주냐? 하드웨어가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 CPU는 맹목적이고 바보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합니다. 이 기능을 누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능만 합니다. 즉 한 프로그램에 정해진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표현 보이고 우리는 여러 개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개 동시에 하게끔 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OS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하는 것,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작하게 하는 것을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게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꼭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동작하니까요. 이게 기본이고 핵심인데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CPU라는 것도 이렇게 추상화를 해야 되고 메모리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가상 메모리로 만들어야 되고 저장 장치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한 번에 하나씩만 로딩해서 쓰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옛날 도스 같이. 근데 이것 때문에 운영체제의 기능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멀티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이 이제 운영체제, 현대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 거고 어떤 거냐? 글이 좀 많이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컴퓨터에서 한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스케줄링, 그냥 입장 용어만 적어볼게요. 스케줄링, 그 다음에 교체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스케줄링, 교체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교재만 보면 이게 그냥 첫 단에 나와요. 이 말이 뭐냐? 이걸 공부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응답 시간의 개념, CPU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흐름상 여기 있는 글자,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읽고 그대로 다 이렇게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슬라이드로 옮겨놓긴 했지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운영체제라는 게 이런 거고 이래서 필요했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운영체제의 멀티태스킹 기능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기능이다. 뒤에서 이제 어떻게 동시에 실행시킬 거냐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만 아니었으면 인생이 우리 OS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도 넘고 좀 그런 개념에 좀 점프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간단히만 얘기했습니다만 멀티태스킹하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 좀 구별을 하자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멀티태스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하는 용어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막 쓸 겁니다. 이제 쓸 거예요. 쓰는데 원래는 구체적인 그 각각의 의미의 정의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생활에서 혹은 그냥 우리 프로그램 그냥 응용 프로그램 하면서 할 때는 그냥 혼용해서 막 씁니다. 좀 얼버무려 말해줬다고 해야 되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필드에 가면은 우리 그 사수들 훌륭한 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편의상 통념상 그냥 그렇게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걸 잘 모르면 여러분이 말을 못 알아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거 구별되는 건데 그냥 통념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태스킹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이런 그림이나 표현이 가지고 짐작했던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 그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멀티 태스킹. CPU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CPU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PU를 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갤 수는 없어요. 이만큼을 프로그램 1이 쓰고 이만큼 프로그램 2가 쓰고 이렇게 못합니다. CPU는 한순간에 하나만 하는데 300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시간을 쪼갰어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번에 1초는 프로그램 A가 쓰고 다음번에 1초는 프로그램 B가 쓰고 다음번에 1초는 프로그램 C가 쓰고 세 개밖에 없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프로그램 A가 쓰고 이게 이제 1초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몇십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몇십 밀리세컨드 단위로 보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 뭐 바람개비 같은 거 빠르게 돌리면 하나로 색깔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처럼 마치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동시에 CPU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그널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멀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의미는 다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거죠. 요거는 좀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조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런 이제 운영체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동작합니다. 가상 메모리에서 동작해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 켜고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 컴퓨터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드디스크에는 훨씬 더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동영상 플레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지금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이거고 동시에 실행되는 건 이거고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 컴퓨터가 해야 될 작업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는데 이것을 작업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은 실제 실행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작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해야 될 시점이 되면 메모리로 올라와 가지고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하드디스크 현재 시스템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거저 실행되는 뭐 작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의아하겠지만 이 얘기가 나올 때 실제 이 얘기 대상이 되는 컴퓨터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도 학교에 가면 어떤 전산 컴퓨팅 센터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그래서 예, 거기 가가지고 계정 신청, 거기 계정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거의 터미널 작업을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요즘에 나온 거는 그냥 그 계정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네트워크 받아 다운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구조화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유저와 훨씬 더 많은 프로세스가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냥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시간 동안 돌아야 되는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나는 엔터 쳐가지고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 키를 치고 이제 그 정사실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 시스템 내가 엔터를 바로 쳤다고 해가지고 바로 CPU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바로 CPU 안 들어가고 잡 리스트, 작업 목록이라는 그런 좀 지금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작업 목록을 별도로 유지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부하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우리 개인용 컴퓨터는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노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이런 메인프레임은 노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CPU가 계속 CPU 우리 윈도우즈 같은데 작업 관리자라는 프로그램 혹시 띄워져 있습니까? CPU가 몇 %다, 메모리가 몇 %다 이런 거. 그런 작업 관리자 보면은 지금 막 그 게임 같은 거 막 로드 심한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되면 CPU 그 점유율이 막 높아지죠. 30%, 40%, 50% 높아지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는 웬만한 경우는 여러분이 그걸 옆에 띄워놓고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막 한 20%, 20% 이내에서 CPU 점유율이 나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그래서 사실 CPU가 실제로 그거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프레임에서는 거의 CPU가 계속 풀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엔터키를 쳐서 놨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들어가서 실행되지 못해요. 작업 대기 목록이에요. 작업 대기 목록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CPU의 어떤 실행 상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정책에 따라 가지고서 비거나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넣어주고 그 넣어준 프로그램들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작업 목록이라는 것과 프로세스 목록이라는 게 이제 별도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라고 하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사실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어떤 여러 개가 이렇게 작업 목록으로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걸 멀티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실제 CPU에서 여러 개가 프로세스로서 CPU 시간을 막 바꿔가면서 동작하는 것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우리는 별로 접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런 큰 서버를 쓰는 데서는 하지. 그래서 보통 그냥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 같은 말로 보통 쓰는 거죠.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 OS는 근데 그런 작업이라는 것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용 PC에서는 그 작업 스케줄링이라는 걸 안 하나요? 그건 이제 사람이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가 되는데 그리고 원하는 뭐 하드디스크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작업들 다 대기하고 있다라고 100% 차지 않지만 꼭 매칭을 시킨다면 여기에 작업 목록 내가 실행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필요할 때 내가 여기다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스케줄링을 OS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죠. 여기서 너무 많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노트북 하나 돼가지고 뭔가 할 일이 무지 많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 12시간 돌아가는 것도 돌려놔야 되고 그런데 어쩔 때 보니까 내 프로그램이 로드가 막 심해져서 CPU 그 점유율이 막 70% 됐어. 그래서 게임을 실행시켜봤자 버벅대.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지금은 좀 게임을 쉬는 시간 내가 그래서 게임을 실행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작업 스케줄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원래 이제 큰 그 메인프레임 같은 시스템에서 그 작업을 OS가 한다는 거죠. OS가 그런 CPU 점유율이라든가 사용자들 작업 목록의 그 어떤 양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해가지고서 적당한 시기에 작업을 실제 CPU에다 올려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다 엔터 치면 그건 어떻게 실행해요? 그거는 그냥 다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실행하면은 내가 하나하나 전제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시키는 거나 여러 개를 그 선택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나 똑같죠. 똑같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맥이나 윈도우즈 같은 OS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선택해서 실행을 했다는 그 정보는 OS가 기억을 하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나 클릭하고 하나 클릭하고 하나 클릭한 거 하고 세 개를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드래그 해가지고서 한 번에 엔터키를 쳐서 실행한 거하고 OS 입장에 똑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프로그램이 실행된 거예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잡 스케줄 생각하면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실행하고 뭐 10분 있다가 다음 거 실행하고 10분 있다가 다음 실행하고가 차이가 있죠. 세 개 한꺼번에 실행한 거. 근데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그걸 사람이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 실행한 거고 세 개를 한꺼번에 실행한 거고. 그럼 그 우선순위는 그냥 그게 아이폰 위치 가지고 아니 다시 저 대우이 잘 들어요. 작업 멀티 프로그래밍에서 작업 스케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메인 프로그램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는 그것조차도 OS가 해요. 말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씩 실행시키는 것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키는 그런 선택 자체를 OS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는 저 작업 스케줄은 기능은 없어요. 없고 CPU 안에 이제 메모리 안에 올라와 있는 요것들만 스케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클릭해서 실행시킨 거나 세 개를 같이 묶어 실행시킨 거나 OS 입장에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세 개 중에 뭐 순서가 뭐가 되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되고 이러냐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만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대우님 들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중반부 좀 가가지고 바로 이 스케줄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떻게 도착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 아이콘 순서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그거에 따라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엔터키를 쳤을 때 우리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 로딩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동시에 진짜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세 개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순서를 하느냐 그거는 OS를 만든 사람이 정해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스케줄링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기능 한번 리뷰하고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운영체제의 정의와 이런 운영체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인 이거에 해당합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나오는 복잡한 이론들, 복잡한 문제 해결방법들이 다 필요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제 주는 거고요. 리눅스 이거 하고 또 리눅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혹시 그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 있어요? 맥에서 설치를 할 때 그 네트워크 어댑터 연결이 호스트 나 그거 들었어요.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연결하면서 그거 나도 한번 구글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용도는 가상머신을 좀 가상머신을 지금 하는 이기 학생들은 OS 오기 전에 써본 적이 없나요? 그 전 학생들 보니까 패러월드라는 것을 다른 수업 시간에서 썼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가상머신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네트워크 기능만 있으면 우리 설치한 데서도 인터넷을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가상머신도 그냥 PC예요. PC. 내 노트북 안에 PC가 하나 더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하라고 했던 거는 그 PC, 가상머신을 만들어진 PC하고 원래 노트북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노트북이 있고 형태만 내 노트북 안에 가상머신이 있지만 그냥 노트북 한 대 더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사람이 보이는. 그래서 얘도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있는데 이 컴퓨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서버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는 알죠? 네트워크 연결되려면 어쨌든 서버가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같은 컴퓨터 바로 옆에 있는 노트북을 할 때도 둘 사이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윈도우 같은 데 파일 공유하는 거 되잖아요. 공유 폴더 기능 혹시 쓰는지 공유 폴더 기능도 일종의 공유 폴더 서비스라서 서버 기능이 내 윈도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 그 가상 머신과 내 컴퓨터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건데 꼭 처음에는 이걸 좀 다 해보려고 넣어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학기 수업에서는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구글링을 하도록 하죠.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아까 한글 이거. 수업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인트로덕션 내용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장우현 선생하고 여기는